1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항상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취임하고 나서 1,300억 정도를 비축을 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 시청을 짓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짓는 특별회계를 만들고 조례 이제 근거 법률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예산도 500억을 비축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크노밸리를 하겠다라고만 했지 그게 저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출자 760억 자본 증자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증자 동의안도 받아놓고 예산도 비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개 신도시나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제 임기 1년 동안에 158억을 비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국소사 전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MOU를 체결을 했죠. 원래는 138억을 달라고 공사비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장사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70억의 공사비를 합의를 하고 MOU를 체결을 했죠. 이런 일들이 사실상은 이제는 말이나 땡깡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면 정책들을 뭘 하겠다라고 해서 오랜 시간이 가니까 시민들이 이제 그거 또 팔아먹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고양시가 그동안 보면 그 난개발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균형 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과 동시에 그 파괴하면 안 되니까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갈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철학에 함께 가는 그 여정이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저는 사실 그 홍보를 저희가 홍보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들어다 보니까 많이 모르시는데 그래도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직원 들어와서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그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하고 관계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한 2,000명 이상을 그 힐링 캠프를 통해서 다 만났고, 그러고 힐링 캠프에서 만났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만났나요? 공무원들 이제 그 캠프를 열었어요. 한 해에 200명씩. 그거를 해서 10회를 해서 2,000명을 만났고. 그럼 같이 뭐 몇 박 며칠을 하는 겁니까? 아니야, 1박 2일. 1박 2일로? 주말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면 저녁에 이제 디프리들 하잖아요, 방에서. 그럼 밤 12시, 1시까지 방 돌면서 같이들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그러고 이제 공직사위한테 제가 준 메시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불평부당한 거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조금 더 자율권을 갖게 된 거죠. 그동안 보면 막 이제 시장이 시켜야 됐는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은 그 뭐 차를 한잔 했으면 어떨까?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할까는 무슨 차를 먹을까는 각자가 이제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제 결정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환경 같은 문제를 해도 파리 계약이 이제 2030년 가면 해야 되는데 그럼 37% 에너지를 감축해야 되는데 계속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 각자가 모든 부서가 고민하자라고만 하지 이걸 이렇게 하라고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들을 모색해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직접 그 시키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들이 방안을 찾아서 같이 결정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디죠. 더디긴 더디어도 공직사회에서 조금씩 적응한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보면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옳은 것도 아니다. 성공이라는 뒷면에 네. 그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행정원 인허가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너무 정치 권력을 자본 권력이 지배하게 되면 잘못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불평부당한 인허가는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그 힘들어 하시고, 뭐, 바로 옛날에 했던 것도 바로 잡아가고 반려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공직자도 조금씩 어려워하지만, 이제는, 이런 거를 내 선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들도 생기는 거죠. 의회 관계는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는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예. 본래적으로 목적 자체가 다른데, 결국은 목적은 그렇게 견제하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거고,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거라, 그래서 사실상은 의회랑 극적인 순간에 가면 타협하고 절충하고 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위에서 대도시 특례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아마 국회 법률 개정안이 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 줘야 되는데 아직 이제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논의 단계에 있는 거죠.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은 이제 고양시도 어떤 면이 바뀝니까? 그 특례시가 되면 일단 인사에 있어서 약간 자율성이 부여가 됩니다. 수도 늘어나죠. 그렇지, 공무원 숫자 늘어나죠. 조직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의 자율성도 커진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가 도세인데, 그걸 받아서 다 도로 주면 도에서 얼마를 우리한테 줬는데, 이런 재정 구조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 도시로 냈던 그 예산 중에 일부가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고양시는 평화통일을 대비해서 남북이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치. 네. 예를 들면 우리 차가 북한을 갔어요. 이제 서로 왕래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신호등이 우리랑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럼 신호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를 논의해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거, 다리의 하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태권도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축구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그 첫 번째로 그 남북 표준 도시 용역 발표가 있었죠. 그때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리 하중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차가 그걸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40톤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40톤으로 설계된 다리를 찾아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북측에서 설계하는 다리는 40톤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차가 일로 와 사고 난다든지 우리 차가 일로 와 사고 났을 때 이 보험을 몇 대 몇으로 어느 정부에서 어느 회사에서 보증을 해줄 거냐. 그거를 재보험을 들자. 그럼 재보험 드는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보험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체제니까. 그렇다면 그걸 국가가 그럼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간하고 해서 우리 민간 보험회사 중에 대표 회사 하나 설정을 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심하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했을 때 접촉사고가 나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끙끙 앓고만 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정해진 버스만 타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걸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걸 갖다가 하시네요. 저희는 그냥 퍼포먼스를 안 하고, 여러분, 뭐 맨날 퍼포먼스를 해서 돈을 뭐 5억을 뭐 해가지고 뭘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그 연구 표준 도시가 우리 고양시다. 북한 우리 와서 대화하고 남쪽도 여기 와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미래의 통일 그 대한민국 아니겠느냐. 그걸 준비하는 도시가 고양시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평가할 때 그 예. 사람이 살아온 역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도의원 시절에 저기 친일명사전 국가기관에 비치하는 거 그거를 했고,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라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역사 교과서 그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도 제가 낸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은 계속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장이 돼가지고도 그 기초단체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희가 34단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강제 징집을 해서 수색역까지 끌고 가서 수색역에서 태워서 이제 어디론가 간 거죠.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항의를 막기를 했죠. 그것도 작년 본예산에 담아서 올해 정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도 우리 시민들을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양시 공무원들과 그 일본과 교류를 잠정 중단한다고 제일 먼저 선포를 했죠. 그 이후에 그 다른 문제들은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불매운동이나 뭐 구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WTO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쓰는 용어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정치인들도 다 알아서 좀 동참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표현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는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고양시가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개발 사업이 거의 정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거야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우리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에 비해서 1조 원이 작아요. 그러한 재정적 부족 때문에 그랬는데 민선 7기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비축하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고양시는 많이 발전할 거다. 그 변하는 거에 시민들의 뜻이 많이 담겨서 변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는 그러한 고양 시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